삼성전자가 사업장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죠. 본사는 수원시 영통구에 있고요. 수원 사업장이 있습니다. 수원이 삼성전자 때문에 커졌다라는 거에 이의를 제기하실 분은 사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 한 15년 전, 뭐 한 20년까지는 아니고, 그때 이제 수원을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가 많이 키웠다라는 거는 뭐 사실 이의가 없죠. 구미 1 사업장과 2 사업장이 있는데, 구미는 사실상 좀 길게 얘기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뭐 여기 뭐 철수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기흥 그리고 화성 사업장입니다. 기흥은 용인시 기흥이고요. 화성은 이제 화성시니까 요 두 개의 이제 사업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대한민국 반도체 생산의 핵심지였습니다. 화성과 기흥이 굉장한 핵심지였고요. 이 용인시 쪽에 이제 조금 옆으로 가면, 기흥구 옆으로 가면은 그쪽에는 이제 원산면 SK가 들어가죠. 그래서 용인, 화성, 평택 요 세 축에 사실상 반도체 라인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무슨 K 반도체 뭐 이런 식으로 묶어놨지만, 지역으로 보면은 용인 그리고 화성 밑에 평택 요렇게 세 개고요. 규모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평택이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으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실 뭐 앞으로 변하는, 평택의 변하는 모습들은 정말 상상 이상이 아닐까 이렇게 봐요. 광주 1 사업장, 광주 2 사업장도 이제 있고요. 온양 사업장도 있는데 여기 이제 평택 사업장이 있죠. 그림부터 틀린 것 같아요. 최근에 찍어서 그런지 몰라도 평택 사업장은 뭐 무궁무진한데, 그 중에서도 P3 세 번째 공장이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40년이 어떻게 된 거냐 쭉 있었는데, 고 이병철 회장님이 아무도 하지 말라, 죽음의 길로 가지 말라, 너네 망할 거다라고 했던 사업을 밀어붙여서 결국 이루어낸 게 오늘날의 삼성전자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저는 읽어봤지만 이거를 함축해서 얘기하자면 신화적인 내용이에요. 정말 신화적인 내용으로, 여기 이제 6개월 만에 신화, 64K D램, 이렇게 하면 이제 64K가 뭔지 D램이 뭔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한 20년 가까이 뒤처져 있던 이 반도체라는 핵심 사업에서 삼성전자가 그거를 뭐 10년 이내로 확 당겼던 그런 사건입니다. 10년 이상 격차가 이제 줄었다. 그거를 4년 정도 더 단축시키고 뭐 해서 앞으로 이게 이제 초격차라고 해가지고, 삼성이 뭐 이거 이후에 치킨 게임을 하면서 세계 유수의 반도체 회사들을 제끼고 다 이제 무너뜨리고 삼성이 원탑으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들이 쭉 적혀 있어요. 신기록 뭐 해가지고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셔도 되는데, 요약하면 삼성의 신화, 그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그거에 이제 핵심으로 작용했던 게 기흥과 화성 공장이 굉장히 크게 역할을 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회사가 삼성 말고도 두 군데 정도가 더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게 대만의 TSMC라는 회사입니다. 아마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TSMC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물론 주식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관심 있게 뭔가 하셨던 분들, 경제적으로 했던 분들은 대만 TSMC라는 거를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거고, 얘네가 주로 하는 건 뭐냐면 삼성과는 좀 다른 거를 하거든요. 뭐 다른 건 아니지만 삼성과는 결이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나무 모양의 결이 다른 게, 대만은 다른 그 업체들로부터 수주를 받아서 생산하는 일을 합니다. TSMC는 뭐 인텔, 뭐 엔비디아, 뭐 등등등 많은 이런 그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애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전자제품을 만드는 세계 유수의 업체들로부터 수주를 받아서 생산해냅니다. TSMC는 다른 나라로부터 물건을 수주받아서 그거를 생산하는데, 전 세계 전자제품의 수주 물량의 50% 정도, 절반 정도를 이 회사 하나가 다 책임을 져요. 그래서 이 회사 하나가
만에 하나라도 가동을 멈추면 전 세계의 50% 정도가 스탑. 그냥 전자제품 만드는 업체의 50%가 스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그 중에 대만 TSMC가 하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 사업의 18%에서 20% 정도 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SK 하이닉스가 일부 또 가지고 있고 한데 우리나라의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걸 하고 있는 게 대만 TSMC입니다. 그래서 대만 TSMC를 이제 이기지기 어려운 5가지 이유라고 돼 있는데 초격차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요게 예전 삼성전자가 다른 경쟁 업체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공정을 바로 진행했던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하는 거에 더 집중해가지고 밀어붙였던 치킨 게임식으로. 그리고 제조 장비 기업 ASML이라는 업체가 있거든요.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최근 핵심인 게 EUV라는 건데 그 EUV 장비를 만드는 게 전 세계의 ASML 한 군데예요. 100% 독점이거든요. 물론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은 일본 업체들이 공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반도체 쪽에서 그런 그 기술력, 물론 완제품이나 뭐 이런 장비를 다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 핵심 부품들 있죠. 그런 거를 만드는 거는 역시나 일본이 원탑이기 때문에 일본과 ASMR이라는 건 이제 네덜란드 업체인데 걔네들이 이거를 만드는데 1년에 만들 수 있는 기계가 한정돼 있다고 합니다. 1년에 얘네가 그냥 풀로 가동을 이제 인력을 해가지고 만들어도 1년에 뭐 몇십 대 정도 이렇게 만드는데 그걸 대부분 TSMC한테 몰아주고 있다. TSMC가 대만인데 미국이 이제 대만과 굉장히 긴밀하게 하면서 중국을 어느 정도 견제하는 수단으로 하다 보니까 TSMC 쪽으로 미국이 수주 물량을 계속 밀어주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 보면 인텔, 애플, 뭐 구글 등등 이런 업체들이 TSMC에 야 이거 설계도면 만들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점점점 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공고해지고 있는 그런 것들. 여기 세 번째 이제 일본 제조장치 기업과의 협력 부족 이런 것도 나오고 인텔과 TSMC의 밀월 가능성. 이거는 미국 정부 차원에서 TSMC 쪽에 뭔가 이렇게 중국 견제용으로 밀어주고 있는 게 보이는 거고 삼성이 이제 올라운드 전략이라고 돼 있는데 TSMC는 란체스터 전략이라고 돼 있습니다. 올라운드는 뭐냐면 삼성은 이 파운드리라고 하죠. 다른 업체로부터 수주받아가지고 그거를 납품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제조하는 뭐 그래픽 카드라든가 또는 이미지 센서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치면 전선을 굉장히 넓게 피고 있는 거고 TSMC는 뭐 탱크면 탱크 하나만 그냥 쭉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란체스터 전략이라는 게 이제 전쟁에 나오는 건데 성능이 똑같은 비행기 5대와 성능이 똑같은 비행기 3대가 싸우면 여기에서 세대 부셔지고 2대만 남을 것 같은데 계산해 보니까 아니더라. 5대와 3대가 싸우면 여기는 전멸, 여기는 한 대만 없어지고 4대가 살아남더라. 이게 바로 삼성이 그동안 취했던 전략입니다. 란체스터 전략. 물량으로 밀어붙여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못 쫓아오게 무너뜨리는. 근데 이걸 역으로 TSMC가 하고 있어요. TSMC가 삼성의 파운드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ASML이라는 장비 업체와 협업을 해서 1년에 나오는 대부분의 EUV 장비를 TSMC가 독점을 하고 그걸로 물건을 생산해내 가지고 전 세계에 공급을 하다 보니까 삼성은 지금 뭐랄까 평택에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장을 만들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갈 장비가 없는 이런 상황까지 연출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장비가 있어야 생산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 장비가 나오는 데가 ASML이라는 이 업체 하나인데 이게 다 TSMC라는 그 대만한테 다 만들면 몰아주고 하니까 삼성이 지금 어렵다. 장비가 없어서 못 만드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런 게 이제 여기에 이제 대략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기사 내용이 좋아서 제가 단톡방에 공유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도체라는 업체, 특히나 삼성, 뭐 SK 하이닉스 뭐 이런 업체들이 물론 고부가 가치의 이런 반도체도 만들지만
고급 인력들 그리고 그거에 맞는 뭐 하청 업체들 등등 해가지고 이 고용 창출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삼성 반도체 협력사 5년간 일자리 5천 명이 늘었다라고 하잖아요. 5년간이면 1년에 1,000명씩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1,000명을 일을 하신다면 1인 가구일 수도 있고 뭐 결혼하셨으면 2인 가구면 이제 2,000명이 한 시에 늘어난 거고 거기 애를 낳으면은 이제 3,000명이 늘어난 거고 그 3,000명을 위해서 뭐 짜장면집, 세탁소, 공인중개업소 등등등 이런 게 이제 소상공인들이 퍼져 나가고 그로 인한 뭐 세수로 인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업종들이 문어발식으로 쫙 커지거든요. 그럼 5천 명이 늘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곱하기 몇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평택에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장이 지어지고 있고 그게 내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일어나는 이 고용 파급력. 왜냐하면 지금 얘기한 것들 있죠. 5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다 이제 뭐 어느 정도 어디에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출퇴근도 하겠지만 집이 있고 그거를 목표로 한 자영업자들도 집이 필요하고 또 이 자영업자들을 위한 서비스 업종들도 또 집이 필요하고 계속 피라미드식으로 늘어나는 이 고용 효과 그런 것들이 여기 적혀 있죠. 그리고 삼성 초대한 바이든 이 웨이퍼라는 거는 아시죠? 이렇게 동그란 거 반도체 투자가 미 일자리 핵심이다 해가지고 미국도 일자리를 위해서 반도체 업체인 삼성과 TSMC 등을 불러가지고 공장 좀 지어달라 얘기하고 있어요. 뭐 지어달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거의 뭐 협박이죠. 안 지으면 넌 퇴출. 그러니까는 뭐 몇십 조를 들여가지고 하죠. 조 바이든 여기 이제 삼성전자, 대만 TSMC 등 글로벌 기업들을 초대한 반도체 긴급회의에서 반도체 투자가 미국 일자리 계획의 핵심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지어지는 평택은 대한민국의 핵심이겠죠. 한국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기업 44조 뭐 원대 해가지고 미국에 이제 뭐 투자를 한다. 요 44조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다 합쳐가지고 44조를 미국에 이제 뭐랄까 이렇게 헌납하는 거거든요. 잘 좀 봐달라 로비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거의 같아요. 물론 그 미국이 이제 최대의 이제 시장이기도 하지만 왜냐면은 요거의 10배 넘는 거를 대한민국에 투자하거든요. 500조 가까이를 대한민국에 투자를 합니다. 미 뭐 상무부 전날 반도체 해가지고 삼성 참석해가지고 TSMC 뭐 등등 해가지고 반도체 공장 좀 해라. 미국에서 좀 일자리도 좀 만들고 좀 해라. 근데 아까 보셨죠? 44조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3개 합쳐서 44조입니다. 이런 와중에 호황기 맞은 메모리 반도체가 내년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할 거라는 기사가 있어요. 반도체 이제 뭐 슈퍼사이클이니 뭐니 해가지고 우리가 뭐 노트북, 핸드폰, 더군다나 이제 가속화되고 있는 전기차 시장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제 뭐 이 손목시계도 마찬가지지만 이 모든 반도체 장비가 들어가는 것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다. 보복 소비가 일어나고 하면서 이게 최대의 업황이 열릴 거고 뭐 이제 클라우드 서버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핸드폰 다 백업하거나 뭐 이런 걸로 쓰는 등등 여러 가지로 이제 저장 매체로 쓰고 있는 그런 것들의 서버 주기가 이제 교환되는 시기도 어느 정도 맞물려 가지고 최대로 폭발하는 뭐 시기가 올 거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인 거잖아요. 반도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좋은데 꾸준하게 많이 필요하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계속 더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는 아파트가 철근 콘크리트로 대부분 지어지지만 앞으로 뭐 거울 앞에 쓰면은 건강 진단을 해준다거나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체중계도 예전에는 바늘 체중계였는데 요즘은 디지털 체중계처럼 그냥 올라가면 뭐 체지방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건강 이슈들 딱 체크해가지고 내가 주로 다니는 병원으로 그냥 바로 가버리고 그쪽에서 어떠 하니까 내원하세요. 이런 거가 이제 앞으로 다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멀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이 핸드폰 있죠. 이 스마트폰이 우리가 손에서 쓰고 있는 게 몇 년 됐는지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 가장 쉽게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됐구나, 우리가 쓰고 있는지가 얼마나 됐구나, 그걸 보려면 아이폰이 시리즈명이 뭔지 보면 돼요. 아이폰 13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13년 된 거예요. 예. 우리가 스마트폰 쓴 지가 아이폰 13이 나오면 13년 된 겁니다. 예. 아이폰이 그 포문을 열면서 아이폰 1, 2, 3, 4 이런 식으로 나간 거거든요. 1년에 한 번씩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이폰 13이 나오면 13년 동안 우리가 스마트폰을 봤는데 그동안 이 변한 것들, 많은 것들이 변했잖아요. 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하는 이 과정들에서 스마트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은행, 배달, 뭐 연락, 음악, 이런 유튜브 등등등. 이게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떻게 변할 건가? 모든 생활이 반도체 위주로 돌아갈 건데, 그렇게 봤을 때 삼성, SK 하이닉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협력 업체들, 이 무궁무진한 발전 계획 속에서 대한민국의 반도체 핵심을 차지하는 게 평택이다. 웅장하지 않습니까? 삼성 없으면 전 세계 마비되게 한 반도체 방패 강화해야 해가지고 2000년에 나온 실리콘 실드 개념 국가 안보에 기여하는 대만 TSMC, 아까 얘기 드렸죠. 대만 TSMC가 멈추면 전 세계 50%가 멈춰요. 네, 삼성 반도체도 이제 반도체 방패라고 하죠. 뭐 북한에서 미사일 뭐 못 쏘게끔 세계가 막 공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파운드리는 삼성이 뭐 18%에서 20%, 나머지 뭐 SK 하이닉스에서 하는 뭐 이런 거를 국내에서 더 늘려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에 무슨 길이 생겼을 때 전 세계 주식 시장이 막 출렁거리고 뭐 이렇게 난리가 나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기 위해서 반도체에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해서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택 공장에 왔다 간 겁니다. 우리가 뭐 전략 비축으로 해가지고 군수도 늘리겠지만 이거 전 세계가 쌀처럼 필요한, 주된 식량처럼 필요한 반도체만 우리가 꽉 하고 있어도 아무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아무도 못 건드리는 완전한 실드가 쳐지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반도체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상 전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반도체다. 삼성, 미의 이제 뭐 TSMC와 한판 승부해서 LG, SK 15조 배터리 투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그 44조 원짜리 기사가 한 번 더 나오는 건데, 그 중에 이제 삼성이 19조 원을 이제 반도체에서만 투자를 하는 건데, 요거 19조 원? 이게 돈이야? 이게 투자야? 싶죠. 평택에 170조가 들어가는데. TSMC 잡아라. 삼성전자 비메모리 171조 쏟아붓는다. 2030년까지. 지금이 2021년도입니다. 앞으로 9년 동안 171조를 쏟아붓는데요. 어디에다가? 평택에다가. 133조에서 171조. 평택 캠퍼스 P3 라인을 내년 하반기까지 완공해 메모리 반도체 부분 초격차 전략을 가속화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세계 1위를 위해 38조 원 투자를 단행했다. 당초 발표한 2030년까지 133조 원 투자와 합치면 총 171조 원을 투자하게 되는 셈이다. 물론 뭐 100%다 평택 P3 공장에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평택 P3 공장에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이 됩니다. 삼성전자는 13일 평택 캠퍼스에 열린 K반도체 벨트 전략 보고 대회에서 향후 2023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뭔가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133조 원에 38조를 추가해 171조 원을 투자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19년도 4월 정부는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에서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보식을 열고 시스템 반도체 육성을 통해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해가지고 이때 이제 나왔던 건데, 요게 이제 평택의 세계 최대의 반도체 라인을 만든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삼성전자 올해만 57조 투자, 뭐 한미 양축 반도체 공격 행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역시나 평택은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삼성전자는 평택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미국의 최첨단 파운드리 공장을 세우고
여기 이제 K벨트 전략 보고에서 133조 원에 38조를 추가해서 이렇게 뭐 한다. 중요한 거는 이제 22년 하반기 완공될 평택 3라인의 클린룸 규모는 축구장 25개 크기고 현존하는 최첨단의 기술이 적용된 팹으로 EUV 기술이 적용된 14나노 DRAM과 5나노 로직 제품을 양산한다. 모든 공정은 스마트 제어 시스템으로 전자동 관리된다. 평택 캠퍼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로서 최첨단 제품을 양산하는 전초 기지는 물론 글로벌 반도체 공급 기지로서의 주도적 역할을 할 전망이다.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평택에 살고 있는 게. 자, 정치인들이 문지방 닳도록 삼성 찾는 이유. 뻔하죠. 뭐 평택 여기 P3 공장 문재인 대통령 방문했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다른 당에서 뭐 화성 공장 방문하고 지금 반도체를 어떻게든지 키우고 뭔가 정책적으로 뭐 다 규제 있으면 풀어주고 어떻게든지 밀어주겠다. 모든 역량을 반도체에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평택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도로도 더 뚫릴 거고 철도도 더 놓을 거고 다 밀어준대잖아요. 정치인들 뭐 여당 야당이 없어요. 밀어준대요. 그럼 뭐 요청하면 어느 정도 하겠죠. 그리고 평택시에 여기는 기사를 제가 안 띄웠는데 평택시도 뭐 적극적으로 규제 다 푼답니다. 되겠죠. 시간이 문제이지만 된다. 파운드리 투자 밝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는 언제 반등하나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파운드리 투자를 늘린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고 그리고 요거는 삼성전자 평택의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생산 라인 착공 해가지고 요렇게만 들어보면 최근 뉴스인가 싶죠. 2015년도 뉴스입니다. 2015년도에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2015년도에 여러분 뭐 하셨죠? 저도 이때 조금이라도 빨리 깨달았다면은 참 많은 투자를 해놨을 것 같은데 근데 요거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라인 착공 2015년도 5월 달이잖아요. 지금 2021년도 5월에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죠? 세계 최대 규모의 P3 공장이 머지않아 가동을 한다. 그러면은 몇 년이 지났죠? 지금 6년이 지난 후에 우리가 얘기하겠죠. 야, 21년도에 뭐 했냐? 야, 21년도에 뭐 했을까? 그때 내가 조금이라도 빨리 알았으면은 뭘 했을 텐데. 이런 얘기가 안 나올까요? 2015년도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게 2021년도가 앞으로 뭐 6년이건 뭐 5년이건 얼마가 지났을 때 똑같은 얘기를 한다면 그때는 어떤 얘기를 주고받게 되실까요? 평택에 투자를 망설인다. 그러면은 뭘 하시려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뭘 하실 건지. 나머지들은 뭐 그렇고요. 요거까지 해가지고 평택 삼성전자 왜 평택인가? 그리고 향후에 지금의 이 동탄, 기흥, 용인 이런 데와 평택 했을 때 지금 그쪽 라인에서 위쪽 라인에서 평택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비하하는 듯한 얘기 하시잖아요. 여기 동탄과 요 바로 위에 기흥과 요런 데서 평택 그 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고 봐라. 두고 봐라.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장의 핵심이 평택이다. 물론 여기 이제 기흥 그리고 동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ASML과 그리고 뭐 램리서치 등 뭐 반도체 관련된 도쿄 일렉트로닉 등 이런 업체들이 그 주변에 이제 협력 업체를 구성하고 그거에 이제 1차, 2차, 3차 협력 업체들이 생기겠죠. 여기도 그런 식으로 커진 거니까. 기흥과 여기 화성도. 그러면은 평택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라인이 들어가는데 협력 업체가 다른 시에 있다? 멀리 떨어져 있다? 쉽지 않겠죠. 평택에 협력 업체들이 들어오는 그 무렵에는 뭐 감당이 안 될 정도 올 겁니다.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삼성 그 협력 업체가 5,000명 늘어났다면 가족이 있다면 10,000명, 15,000명
그러면은 그걸로 인한 먹고 살려고 하시는 분들 늘어나는 숫자, 아이들 등등등, 병원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본다면은 그분들이 다 길거리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집이 필요하고 그죠? 여기에는 제가 안 보여드렸지만 요게 이제 내용이 너무 길 것 같아서 안 보여드렸는데 요거는 화성시 2030 계획입니다. 요게 이제 화성시 2030 계획이거든요. 요게 이제 평택시 2030 계획도 있어요. 근데 화성시가 2035년도까지 목표로 하는 인구는 110만이고요. 평택이 2035년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게 90만입니다. 화성시가 평택시보다 한 20만 정도 더 높죠. 그래도 야 90만 대 110만 이게 계획이기 때문에 평택이 더 커질 수도 있고 뭐 물론 화성시가 이 목표대로만 간다면은 더 커지겠지만 근데 물론 이건 계획입니다. 2030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 늘 말씀드리죠. 계획과 실행과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는 조금 다르다. 평택시도 이제 있는데 이 두 개를 이제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뭔가 만들려고 했는데 페이지가 뭐 600페이지, 500페이지 넘어가 버리니까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평택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평택에 투자를 망설이지 마라. 오늘이 제일 싸다. 이상입니다. 오늘 반도체는 여기까지입니다.